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정치 현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300명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204표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이 됐습니다. 오후 5시였고요. 이후에 7시 24분에 이 탄핵 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영상을 통해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자, 어제 입장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가장 마음이 조급한 분이실 겁니다. 지금 탄핵 가결 이후에 바로 영상으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관저에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지. 현재 관저에 계속 있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직무정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경호와 의전뿐입니다. 이 말은 즉 대통령실 비서실을 이용할 수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법리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변호인단 이름에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라던가 여러 사람의 좀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유명 인사들이나 변호인들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직무가 정지됐는데 월급은 한 2,600여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의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지된 상태라면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활비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급은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아마 이제 그 헌법재판소 심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또 사실 또 형사재판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방어에 나설까요? 사실상 지금 헌재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은 통치 행위와 계엄 선포 요건 그리고 그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은 그 통치 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12일에 발표했던 그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고 그러고 나니까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요. 그 진술이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충분한 권한 행위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헌법상에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나 법문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주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도의 통칭이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뒤따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